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7년 만에 인생 역전 기회 터졌다. 외국인이 미친 듯 쓸어 담은 이 주식 11월 10배는 더 오를 대장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슈로 지금 7년 만에 인생 역전 기회가 터졌느냐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여권의 무비자를 지금 첫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무비자에 대한 부분 모멘텀 이슈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그냥 작게 보면 안 되는 이슈다라고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중 관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게 뭐예요? 지금 뭐 한알령을 해제하네 마네 할 정도로 우리가 사드죠. 2017년도에 사드 이후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복한다라고 하면서 이 한알령 이후로 정말로 이 한중 관계가 사실상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뭐한다. 이 한알령에 따른 뭐다? 이 피해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게임 업체도 그렇고 지금 엔터라든지 뭐 다양한 산업들이 사실상 이 한알령이라는 이 하나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한알령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뭐 원래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는 국가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가끔씩은 또 이 비자를 가지고서 뭐 했어요? 비자 보복이라고 하면서 비자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비자를 가지고서도 장난을 정말로 많이 쳤던 중국이 갑자기 비자를 없이 뭐 하겠다.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이게 중국 입장에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고민과 어, 엄청난 그 이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럴 수밖에 없는 뭐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에 저는 뭐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뭐 중국이 그 기분이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최근에 러시아와 뭐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뭐 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파병 가능 등 이 기존의 친중 정책이 가장 컸던 뭐예요? 북한이 요즘 슬슬 중국을 버리고서 뭐 버렸다는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더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걸 먼저 시작했던 게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시진핑이 이걸 먼저 시작했고요. 보면 알겠지만 시진핑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한다? 원래 이제 최근 자국 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과거에 뭐 시주석과 이제 김정은 이 둘이 뭐 정상회담을 가진 이유 여기 뭐 동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거하고 있고요. 뭐 중국의 국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북한의 국기라든지 북한의 뭐다 흔적을 중국이 조금씩 이제 지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돈을 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실질적인 이 중국 내 북한 이 가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철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외화벌이가 안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중국이 만들었음에도 사실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달라붙어 보니까 뭐가 된다? 달라붙어 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오히려 북중 관계에 있어서 균열이 더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아시아적으로 봤을 때 이 북한과 중국이 쿵짝쿵짝을 해서 뭐 해야 된다?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러시아와 붙어버리면서 중국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버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뭐 합니까? 진짜 제3차 세계대전이 날 수도 있으니까
북한군 철수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뭐예요? 압박에 나서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라고 하면은 중국이 압박을 하면 뭐 해야 된다? 북한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북한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이 정말 북한과 관계가 틀어져서 이거를 요구할 상황이 아닌 건지 아니면 진짜 애초에 관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또 나온 말이 뭡니까?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가 중국이 뭐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은 그들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뭐 파병하고 말고도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다.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에 이렇게 해라 할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도 사실 우리가 어쨌든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이제 북한이 거절했을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이 진짜 아예 뭐 나한테 뭐 신경을 안 쓰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이미 북한을 뭐 한다. 중국이 어떻게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지금 생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한국을 적대국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친한 정책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런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최근에 또 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한미 연합훈련하면서 한미 국방장관과 함께 뭐 얘기해요? 지금 이제 안보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어디까지 인도 태평양까지 확대해서 프레임워크 승인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 한미 동맹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문서 승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세안이라든지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 상호 운용성이 증대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사실 이게 기존에는 뭐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뭐 안보기 때문에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뭐 이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뭐 이런 거 부분도 분명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영역의 확장이 사실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다? 중국을 견제도 돼요. 원래는 그다음에 러가 함께 갑니다. 함께 갔을 때 우리가 견제한다고 하면은 다수 대 다수의 대립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지금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 둘이 쿵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보세요. 직접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파견을 와주고 미사일 보내주고 한 건 북한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의 이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립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알다시피 이것뿐만도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 이 한미 동맹이 이제 아세안 태평양으로서 이 영역을 확장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이제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진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 비트코인이 1억 돌파하는 등 이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진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뭐다? 과거에도 미 재무부가 이런 뭐 북한 제재 대상 올리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은 내 친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친북 정책을 펼치는 게 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정은과 친교는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또 쿵짝해 먹는다. 중국은 뭐가 돼요? 시진핑은 뭐가 돼요? 진짜 왕따 된 거예요. 왕따.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국까지 지금 북한이 중국이 적대국으로 완전히 쐐기 박아 버린다. 적대 관계를 더 지금 크게 키워버린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진짜 앞으로의 이런 뭐 앞으로 이 견제하는 이 대립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상황. 그냥 완전히 그냥 왕따 된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또 내년에 지금 갑자기 또 시진핑 방한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시진핑 방한 가능성 얘기가 나왔던 건 늘 언제 나왔냐고 하면요. 이런 이 한국의 필요성이 커질 때, 꼭 한국이 필요하면요. 이 시진핑은 뭐 한다? 방한 가능성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방한 가능성 얘기 꺼내면서 여기 플러스 뭐 합니까? 방한 가능성이 나와주면서 한알령 해제 움직임이 나오죠. 진짜 이 한알령 해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 K-뷰티라든지 K-엔터라든지 굉장히 많이 엄청난 주가의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뭐다? 이런 시진핑 중국이 이제 이 비자를 없이도 방문하는 걸 허용한 이 시점부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특히나 많은 분들이 그 최근에 이제 뭐 안 그래도 분위기 좋아요. K뷰티도 그렇고 뭐 K엔터, 막 K김밥, K푸드 뭐 다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한알령 해제 전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K뷰티 굉장히 분위기 좋다라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말 열풍 많이 불면서 K뷰티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요. 주가가요. 아무리 이때 K뷰티 열풍이라서 올라가봐야 겨우 2배였다는 거예요. 저가 대비 2배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 2014년도에 주가가 4배, 5배 올라갔던 이 시점은 뭐 때문이었다? 중국이었던 거예요, 중국. 중국 시장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뉴스가 나오는 게 K뷰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3분기만 본다 하더라도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화장품주들이 언제 벽들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뭐다? 중국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적이 많이 올라와 준다 하더라도 과거 2014년도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일본과 중국과 한류 열풍의 이 중심으로서 우떡 서면서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매출을 끌어올렸던 그때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이번 한알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뭐가 따라올 수 있다. 이 화장품 업계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너무 우리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업들이 중국과 헤어질 결심으로써 K뷰티 뭐 아메리칸들이 꿈꾼다면서 외국 유럽이라든지 이런 그런 쪽으로도 많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기 분명히 실적 기대는 있겠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사실 화장품을 잘 쓰지 않아요. 제가 뭐 남자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은 뭐 많이 쓰니까 알 거예요.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이 이게 종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흑인, 뭐 백인, 황인족 뭐 이런 다양한 그 있잖아요. 인종이 있잖아요, 인종.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아시아 사람들은요.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 뷰티 화장품 자체도 이 화장법 자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무리 아메리칸 드림 꿈꾼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장품이 좋아도 애초에 본인들에게 어울리는 화장품이 있을 건데 과연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 매출이 정말로 엄청나게 중국과 헤어져서 이 아메리칸 드림 꿈꾼다 해서 이 중국 이상의 매출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실적이 나와 줄까를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 한알령 해제가 되는 그 순간 화장품주들은 과거의 영광을 찾으러 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러면 진짜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할 수 있다. 진짜 4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런 4배, 5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4배, 5배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 중국의 한알령 해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다만 이 아모레퍼시픽을 저는 매수하라라고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좀 다른 종목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아모레퍼시픽은 뭐다? 최고점이 4배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리아나거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과거 보면 알겠지만 이 과거 2014년도에 K 열풍 불 때 엄청나게 올라갔던 업종 중 하나죠. 근데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 2014년부터 우상향 잡아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이 4배 올라갈 때 코리아나 몇 배 올라갔다. 10배 이상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정말 거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의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돌파 나왔을 때는 정말 강한 상승 시세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늘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 가격 전략이에요. 가격 전략.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100% 무료로 이런 식으로 과거의 JMB 같은 경우도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목표가 2만 원입니다 하고 딱 갔을 만큼 100% 무료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